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뒤 한동안 꿈속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자면서 만들어낸 가짜 세계일 뿐인데 왜 어떤 세계들은 깨고 나서도 계속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걸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꿈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 또한 진짜 세계라면 우리가 거기서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은 단지 엉뚱하고 이상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걸지도 모르죠.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별일 아니라며 웃어넘기고 가짜라고 치부해왔던 꿈이라는 세계를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심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씹어먹고 태어난 암사자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꽃바구니를 한가득 받는 태몽과 함께 태어난 박하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도 디디님처럼 암사자가 태몽이었던 다나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말 안 신기해요. 돼. 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같아? 그니까요. 와. 네, 신기한 우연이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번 방송 기획안을 보았을 때부터 저는 너무 설레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패널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네, 저는 저의 N스러운 성향과 이 기획안이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소재가 너무 신박하고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간 내가 꾼 꿈을 토파보면서 어떤 꿈을 이야기해볼까 너무 설렜습니다. 저도 소재가 너무너무 신선해가지고 이 방송 무조건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엄청 기대되는 마음으로 녹음 왔습니다. 네, 저도 패널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방송 대본을 맡아주신 열매님도 이 방송에 너무나 참여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는 그런 인기 있는 편에 패널로 참여하게 된 행운아들이니 오늘 방송도 산뜻한 기분으로 시작해봅시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꿈을 자주 꾸는 편이신가요? 저는 사실 꿈을 자주 꾸진 않아요. 근데 이제 꿈을 꾸긴 하겠지만 그게 막 되게 인상 깊거나 중요하거나 그런 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꿈을 그렇게 많이 꾸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전 열심히 살 때는 안 꾸고요. 오. 좀 덜 열심히 살 때는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저는 어렸을 때는 좀 자주 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자면은 기절하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잤으면 아침이고 네, 아. 요즘에는 자주 안 꾸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꿈을 자주 꾸는 사람도 자주 꾸지 않는 사람도 쉽게 잊을 수 없는 꿈을 꼭 한 번쯤은 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꿈들을 챗GPT에게 이야기해준 뒤 챗GPT만의 해몽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디디님 첫 주자로 꿈 얘기 부탁드려요. 네, 저는 오늘 제가 반복적으로 꾸던 섬뜩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빠랑 동생이랑 등산을 하다가 항상 마지막에 아빠랑 동생이 저를 절벽에서 미는 네? 꿈이었어요. 무서워. 절벽에서 제가 던져지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항상 잠에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뭔가 아빠랑 동생 얼굴 보기가 그럴 수 있겠다. 조금 싫더라고요. 네. 그 똑같은 꿈을 근데 반복적으로 꾼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매번 또 반복적으로? 무섭더라고요. 오,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게요. 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절벽에서 나를 미는 꿈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섭기도 하고 왠지 깨고 나면 진짜 저도 좀 얼굴 보기가 싫고 속상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챗GPT에게 이 꿈의 해몽을 부탁하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은 일반적으로 불안, 통제력 상실 또는 신뢰가 깨지는 경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게다가 가족,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당신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 혹은 숨겨진 갈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등산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친밀한 사람이 당신을 밀어낸다는 건 삶에서의 방향이나 결정에 있어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억압하고 있다는 느낌일 수 있어요. 이런 꿈은 단순한 공포감 이상입니다. 깨어난 후에 불쾌감, 거리감 등의 감정도 중요한 단서예요. 꿈이 당신에게 남긴 찝찝함은 무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돌아보거나 내면의 감정을 일기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GPT가 제 감정을 완전 공감해주는데. 어때요? 근데 GPT다. 꿈 해몽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반복적으로 꾼다고 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어린 제가 아빠랑 동생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진짜? 그래서 약간 그런 거 꾼 거 아닐까요? 좀 GPT의 과장돼서. 그렇죠. 그랬나 보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으로 해몽을 해주네요. GPT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꿈 해석이 너무 심오해서 다음 꿈 해석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다나님의 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뭔가 이상하게 자연재해에 관련된 꿈을 되게 자주 꾸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다 잠긴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토네이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저를 막 휘감아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꿈들을 자주 꾸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또 그런 꿈에서 제가 항상 무섭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뭐 태풍의 눈 안에 한가운데에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평온했던 적도 있어요. 신기하다. 그쵸? 근데 이런 꿈을 꾸게 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제 어릴 적 기억 때문인 것 같은데 어릴 때 한번 폭우가 엄청 내려서 차 안에 갇힐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도 동생도 저도 약간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저도 뭔가 엄마가 그렇게까지 당황해하는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은 좀 자동으로 긴장을 하게 됐고 그 감정이 꿈속에서 뭔가 커다란 재난으로 재현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매번 공통적인 건 꿈에서 저를 항상 구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냐는 매번 다르긴 한데 항상 저를 구해주는 사람도 함께 나타났어요. 오, 되게 신기한 꿈이네요. 그쵸. 근데 너무 약간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진짜 때.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래서 비 많이 오면 좀 무서워요. 네, 이런 꿈을 확실히 자주 꾸시는 걸 보면 네. 다나님께 그날의 기억이 좀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꿈도 챗GPT에게 해석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꿈은 종종 강렬한 감정, 압도적인 상황, 통제 불가능한 변화를 상징해요. 어릴 때 폭우에 갇힌 기억은 실제로 그런 무력감과 혼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인식하게 만든 계기였을 거예요. 그 기억이 꿈속에서는 형태를 달리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꿈속에서 당신을 구해주는 사람은 당신이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안전함이나 회복력을 상징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 그런 존재가 실존할 수도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신이 필요로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태풍의 눈에서 평온함을 느꼈다는 건 삶의 혼란 한가운데에서도 당신이 고요하게 숨 쉴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찾고 있다는 의미예요. 두려움과 기억 속에서도 당신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꿈은 단순한 트라우마의 반복이라기보단 과거의 불안과 현재의 회복 사이에서 마음이 나누는 대화처럼 보여요. 당신은 여전히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고 누군가와의 연결을 통해 치유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네요. 단단해지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긴 하네요. 근데 매번 그렇게 다른 구해주는 사람이 등장한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의미심장하고 그쵸.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 저는 꿈에 막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진 않고 한 번이라도 저랑 마주쳤던 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히어로물 같아요. 꼭.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근데 약간 너무 감동인 게 이게 트라우마의 반복이 아니고 그 불안과 현재의 회복 사이의 대화다. 뭔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니 GPT가 왜 이렇게 착해? 너무 감동인데요. 그러게요. 감성적이야, GPT가 그러니까 감성적이야. F인가? 네, 이런 뜻깊은 해석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하님 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학교를 배경으로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학교 학생들이 천사와 악마였고 무언가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네. 저는 천사 학생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네. 꿈은 항상 모호해가지고 왜 싸웠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서로 싸웠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학교에서 좀비 추격물 마냥 악마 친구들과 함께 쫓고 쫓기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좀 좀비물 같은 걸 좋아해서 그래요? 네, 저는 그 추격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너무 스릴 있고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네, 너무 즐겁고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니까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이후로 매일 다시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 어. 뭔가 큰 하나의 세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그 세계관을 다시 내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꿈속에서 귀엽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스스로 오늘은 그 꿈을 한번 꿔볼까? 이러면서 최면을 걸면서 네. 꿈 내용을 복기하면서 잠이 들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꿈을 딱 다시 한 꾸기랑. 번만 꿨던 꿈이에요? 네, 근데 한 번 더 꿨었던 것 같아요. 두 번? 오. 네, 딱 두 번. 뭔가 그 꿈을 꾸기 위해 다시 약간 노력했다는 네, 이게 너무 노력합니다. 네, 귀엽고 그리고 앞서 두 분의 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깜찍하고 재밌는 꿈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번에도 챗GPT에게 해몽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천사와 악마는 전형적인 선과 악, 양심과 욕망, 도덕성과 본능의 대립을 의미할 수 있어요. 당신이 천사 편이었다는 건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오른편에 서고 싶다는 마음 또는 현재 삶에서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어요. 좀비 추격물처럼 쫓고 쫓기는 구조의 꿈은 종종 압박감, 불안,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도망치는 상황은 당신이 피하고 싶은 현실적 문제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을 묘사한 게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양면성 혹은 사회적 역할 간의 충돌을 상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학교나 사회에서 기대받는 역할과 그에 반하는 감정이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때 한창 그 네. 선과 악의 경계? 그러니까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창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나 봐요. 오, 그럼 그래서 맞나 보다 진짜. 이런 우와. 걸 꾸지 않았나. 어떻게 알았지?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냥 웃어넘기기 쉬운 꿈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니 역시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말이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 해몽 시간을 사실 여기서 끝낼까 했는데 다른 패널분들 꿈 해몽을 들으니 저도 너무 해몽을 받고 싶어서 제 꿈도 살짝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어릴 적에 종종 꿨던 꿈인데 누군가한테 막 쫓기다가 엄청 길고 높은 계단에서 꼭 멈추게 되는 꿈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 자는 편이라서 네. 크고 나서는 꿈을 거의 안 꾸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꿈을 좀 가끔 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그 계단에서 뛰어내려서 에? 그 약간 롤러코스터 탈 때 내장이 네. 들리는 기분 있잖아요. 알지 알지. 네, 알지. 그 기분을 느끼면서 딱 깼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키 크려고 그러나? 그런 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제 꿈도 챗GPT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디디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은 흔히 불안, 스트레스, 압박감을 나타냅니다. 어릴 때 어떤 책임감, 두려움 혹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쫓아오는 존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그건 외부의 실체보다는 내면의 불안일 수 있어요. 계단은 보통 성장, 목표 혹은 삶의 단계를 의미해요.
특히 긴 계단은 어떤 압도적인 과제나 부담감을 상징할 수 있고 그 앞에서 멈췄다는 건 그걸 마주했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거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지만 당신은 그걸 건너뛰었죠. 이건 아마도 두려움이나 압박을 이겨내려는 과감한 회피나 도약일 수 있어요. 동시에 그때 느낀 롤러코스터 같은 감각은 뭔가 벅차고 감당 안 되는 감정을 실제로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그 꿈을 꾸지 않는 건 당신이 그 시절의 어떤 갈등을 자연스럽게 극복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은 게 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좀 걱정이 많은 약간 아기였거든요. 걱정 그래가지고 많은 막 아기. 학교도 막 숙제 안 해가면 엄청 막 불안해하고 모범생, 혼날까 봐. 모범생. 네, 막 되게 아. 혼나는 것도 무서워하고 뭔가 그런 걱정이 좀 많은 아기였어서 아기. 귀여워. 약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GPT가 이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이유가 네. 그 갈등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네. 라고 뭔가 말해주니까 좀 되게 위로가 되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 걱정이 좀 줄으셨어요? 네. 어릴 때 비해서는 음. 훨씬 좀 편안해진 게 있어서 오, 이렇게 여러 챗GPT의 꿈 해몽을 들으니 앞으로도 이상한 꿈을 꿀 때마다 챗GPT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석해주려는 태도에 약간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챗GPT의 꿈 해몽은 여기서 마쳐보고 이번에는 또 다른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박하님께서 말씀해주신 꿈처럼 아주 엉뚱하고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지만 가끔은 또 현실이 꿈에 크게 반영되는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네. 현실의 상황이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자기 전 느꼈던 감정이 꿈에서 발현되기도 하고요.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꿈을 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박하님부터요. 네, 저는 예전에 한 가수를 좋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꿈에서 제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꿈속에서 그렇게까지 그분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네, 그분이 자꾸 제가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래 사귀자 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어머. 근데 웃긴 게 그분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무슨 꿈이죠 이게? 누구예요? 그 후에 꿈에서 딱 깼어요. 딱 그래 사귀자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떠졌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황당해서 꾼 지 좀 된 꿈인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아, 왜? 스트레이키즈라는 아. 그룹의 네. 승민이라는 친구였는데요. 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 아니, 현실에서도. 현실에서도. 근데 꿈에 네, 나왔는데 이런 갑자기, 상황이? 네. 그러니까 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나를 차는 거야. 마음을 줬다 뺐네. 아, 네. 그러니까. 나쁜 남자. 아니, 너무 꿈이 재밌다. 너무 황당해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진짜 그럴 만도 하네요. 저는 최근에 제가 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나에게 주는 경고다. 오늘은 뭐 안 잃어버리게 진짜 조심하자 했거든요. 근데 원래도 제가 좀 덜렁거리고 덤벙거리는 성격이라서 더 조심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이제 분명히 하차를 할 때 버스 카드를 찍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미치겠다.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날에는 막 급하게 이제 나오느라 엄마 카드 빌려가지고 나갔는데 다시 집에 와서 며칠을 찾아봐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진짜 잃어버렸겠어? 하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경찰서에도 연락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하고 했는데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와, 진짜 꿈이 현실에 약간 스포일러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며칠 전에 증명사진도 새로 발급받고 카드 분실 신고도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진짜 일어나냐. 그러니까요. 하필 그날 꿈을 꿨는데 그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뭔가 딱 현실이랑 의미 네. 있는 꿈을 꾸는 분들 전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근데 다 꿈이 현실 진짜 다 완전 현실 기반. 나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꿈 꾸는데 나도 이런 꿈 좀 꿔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비현실적인 꿈 꿔보고 싶어요. 반대로. 우리 살짝 바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교환하면 되겠다. 아니 근데 저도 다나님과 비슷하게 네. 앞으로의 일에 대해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시험 전날이었는데 실제로 꿈에서도 국어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공부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주관식 빈칸 넣기로 나왔었는데 네. 꿈속에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 시험 시간은 얼마 안 남아서 막 초조해하다가 잠이 깼는데 뭔가 쎄하길래 그 부분을 아침에 다시 봤어요. 네. 이게 현실에서. 네.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시험에 그 부분이 출제된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 진짜예요. 우와, 무서워. 우와. 아니 물론 완전 똑같은 형식은 아니었지만 네. 혼자 문제 풀다가 소름이 쫙 끼쳤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와, 그러면 이거 이게 진짜 살짝 대박이다. 본능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그런 이런 걸 거 같아. 알아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좀. 진짜 그럴만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뭔가 현실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꾸는 꿈들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꿔보고 싶은데 저는 아쉽게도 아직 그런 꿈은 꿔본 적은 없고 이제 현실에 제가 반영된 꿈을 좀 꿨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좀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랑 뭔가를 하는 꿈을 꿔요. 귀여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랑 이제 뭔가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당연하지. 그쵸.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그 친구랑 카톡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와. 근데 심지어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일어나고 나서 약간 민망하고 좀 내가 얘를 이 정도로 좋아하나? 너무 풋풋하다. 진짜 귀엽다.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이 꿈에 나온다. 맞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전에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그쵸. 했으면. 밤에만 한 게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생각했을 테니까. 그치. 어떡해.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네. 프로이트가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다라는 말을 네네.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꿈이라는 게 어디 밖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결국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 현실 속에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만큼 그게 기억이나 무의식에 중요하게 각인이 돼서 그게 꿈으로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 같긴 한데 방금 이제 디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전에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꼭 악몽 꾸고 맞아. 또 자기 전에 기분 좋은 영상 보면 그게 다음 날 기분까지도 좀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다 무의식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꿨던 꿈들을 얘기하다 보니 각자의 성격도 조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잠시만, 나 무의식이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타임. 절대 무의식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무의식이겠죠? 그렇죠. 또 모르는 거죠. 들여다보면. 네. 네. 다 들켰네. 어떡하지? 너무 웃기다. 네, 꿈 얘기가 너무 즐거워서 오늘 방송 끝내기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꿨던 꿈 말고 꾸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되게 현실적인 성향이어서 꿈조차도 항상 현실 같아요. MBTI도 극 S여가지고 밸런스 게임 할 때도 현실성 없으면 몰입이 안 되고 마블 뭐 이런 판타지 영화 아예 못 보는 편이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꿈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세계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친구들은 차은우랑 사귀는 꿈을 꿨다. 내가 외계인이 부럽다. 되는 꿈을 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꿈도 항상 현실 기반이고 등장인물도 전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꿈에서만큼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한번 겪어보고 싶긴 해요. SN 그게 좀 진짜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 전 맞아요. 제가 막 너무 N이라서 해리포터의 해리의 친구가 되는 꿈을 꿨었거든요. 애기 너무 때.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절대 안 꿔요, 저는. 근데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같이 모험을 했는지 그랬대요. 그래서 막 엄마가 신기하다. 깨우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성향이 근데 정해지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럼. 제가 진짜 N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S거든요. 잠깐만. 저는 트레이 키즈랑 연애했는데 누가 봐도 N인 것 잠깐만. 같은데요?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사람이잖아. 맞긴 해. 내가 그렇게 뭐 보면 외계인이랑 연애한 건 아니죠. 그래 해리보다는 현실적이다. 그러네. 그러네. 맞아. 적어도 감사합니다. 마법 세계는 아니니까. 네, 저도 다나님처럼 제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꿈에서라도 하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가볼 수 없는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는 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저는 약간 꿈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막 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꿈에 한 번만 나와달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걸 현실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게 약간 진짜 꿈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나중에 좀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면은 그 사람을 꿈에서라도 약간 꼭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먼 나라라든지 제가 좀 가고 싶은 곳이 생긴다면 거기를 가보는 꿈을 꾸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대리만족의 느낌으로 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그런 꿈을 꾸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보다 좀 구체적인데요. 네. 저는 영생을 사는 뱀파이어가 된 꿈을 꿔보고 싶어요. N이 분명하다. N이 다시 분명하다. 검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좀 현실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뭔데요? 자, 들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제 소원이 네. 지금 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젊은 모습으로 인생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이런 영생의 삶이 외롭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네. 묘사되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뭐가 좋겠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뱀파이어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만약 정말 외롭기만 한 삶이라면 정신 차리고 뱀파이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근데 저는 뱀파이어도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피를 먹어야 한다는 건 좀 힘든 일이겠지만 아니 듣자마자 약간 영생하니까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 네. 그 공유가 계속 그렇게 영생을 살면서 엄청 괴로워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보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 잃는 게 진짜 엄청 힘들게 묘사돼서 맞아요. 네.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까요? 저도 꿈을 그러니까요. 한번 꿔봐야. 근데 약간 들을수록 S가 맞으신가 하는 의심이 그러네.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의 태몽을 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태몽을 꾸고 나면 너무 생생해서 잊히지도 않는다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금방 까먹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리고 태몽을 꾸고 아 이게 태몽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도 너무 맞아.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바란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의 태몽을 대신 꿔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태몽을 꾼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 대한 특별한 애착도 더 크게 생길 것 같아서 엄청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태몽이 좀 신기한 게 딱 꾸면은 아 이게 태몽이구나 해가지고 그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즐겁게 꿈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각자 꾸고 싶은 꿈 언젠가 꼭 생생하게 꾸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아쉽지만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볼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척하거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을 억누르게 되죠. 그것들을 전부 감당하며 살아가기엔 너무 벅차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짊어지기 힘든 일이나 감정들을 꿈이라는 세계에 버려두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짜라고 믿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오래 기억나는 꿈이 있다면, 깨고 나서도 꿈속의 감정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그 꿈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왜 그런 꿈을 꾸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나의 목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하는 목소리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받게 된 상처나 나도 모르게 생긴 바람들을 알게 되며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MC 심아, 디디 박하 다나였습니다. 안녕!